고 마광수 교수의 발인이 잠시 뒤인 오전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 마광수 교수의 주변에서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 11시경에요. 이 마광수 교수의 빈소에 이 김수미 씨, 배우 김수미 씨가 눈물을 머금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김수미 씨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김수미 씨가 주변에 이 쓸쓸한 빈소를 쭉 둘러보더니 네.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또 자해 소동까지 빈소에서 네.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해 소동까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글을 이상하게 썼다고 이 마광수 교수를 감옥에 보내고 네. 교수들이 마광수 교수를 왕따시켜서 억울하게 만든 것이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한 거 아니냐. 네. 너무나 슬프다 이러면서 나도 죽을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네. 빈소에서 자해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면님 그래가지고 이 자해 소동이 벌어지면서 네네. 실제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 빈소에 왔던 분들이 너무 놀라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112에 신고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네. 112에서 출동을 하니까 김승희 선생님이 내가 죽으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진정된 내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드님하고 따님한테 연락을 해서 네. 좀 모시고 가라 해서 모시고 간 사건인데요. 네. 이게 왜 신고가 됐냐면 네. 일단 돌아가신 그 마 교수님께서 그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던가 뭐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정말 불미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빈소 자체가 약간 침울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정말 친한 지인이 와서 흉기나 그러니까 커터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뭐 관련해 갖고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해버리면 네. 주변에서 인지하는 내용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좀 참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빈소에까지 112가 출동한 상황이 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고인이신 마광수 교수님한테 참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누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가셨나 봐요. 이 김수미 씨가. 그래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 출동했고, 이 경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어봤더니 이래요. 이제 큰 택시 안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중에 김수미 씨가 아이고 같이 죽어야 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 기사가 놀라서 신고 전화를 경찰에서 출동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이제 병원 측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했더니 자해소동 그런 일은 잘 모르겠고, 다만 경찰이 다녀갈 만큼의 소동이 있었던 것은 맞다. 김수미 씨가 술에 취해 약간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해프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미 상황이 정리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른다. 큰 소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신 게 김수미 씨 본인 얘기가 궁금하시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고인의 빈소에서요. 저희 제작진이 김수미 씨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문인들을 좋아해. 김홍신 씨는 내 30년 지기 친구고, 이회 선생님도 내가 책을 낼 때마다 서문에 글을 써주셨고, 또 마광수 교수는 요즘은 조금 뜸했지만 옛날에는 내가 힘들 때 김치도 보내주고 그랬어. 최근에 이제 힘들게 사셨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못 찾아본 게 너무 미안해서 빈소라도 가서, 그리고 이제 택시 탔는데 마치 택시 기사가 내 아주 팬이라서 와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나도 죽고 싶다고 그러고 내렸어. 근데 택시 기사가 너무 팬이라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나는 그냥 빈소에 가서 우리 오빠도 와 있고 아는 지인도 있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내 백을 보자는 거야. 자살 시도했다고. 그래서 보라고 하니까 일회용 내가 이제 약 같은 거 이거를 잘 못 찢어요. 일회용 조그만 속눈썹 하는 칼이 있었어. 그거 보고
왜 왔냐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왔대. 나도 조금 그래. 누구나 죽지만 최근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좀 나도 심란하고 그래서 좀 크게 울었던 것 뿐이야. 울고 싶어도 울고 싶은 장소가 없어서 빈소에서 내가 엉엉 울었던 것 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냥 엉엉 울은 건데 이렇게 난. 아, 역시요. 뭐니 뭐니 해도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기사분께서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경찰에 출동해서 이 소지품을 보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좀 생각보다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빈소에서 엉엉 소리내어 우는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마광수 교수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이 김수미 씨, 원로배우 김수미 씨의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뭔가 이 연결고리랄까, 이게 동병상련, 뭔가 이 생을 마감한다는 어떤 동병상련 같은 게 좀 느껴졌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지만 본인도 최근에 뭐 울고 싶었는데 울 장소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많은 또 아픔도 겪으셨잖아요. 김수미 씨도. 네. 여기 이제 감정의 기복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일단 본인도 굉장히 이제 우울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한 분한테 많은 공감이 갈 수 있고 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거 투영도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당사 그분이 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네. 본인도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말이라든가 생각을 갖다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술을 갖다 병원 관계자의 말이 맞다 그러면 술을 어느 정도 드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자신의 행동과 네. 타인의 행동은 술이 들어간 상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있었을 때는 결국 뭔가 김수미 씨가 뭔가 이렇게 뻥 터트리고 싶은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네. 그 감정이 이 기회를 통해서 뻥 터지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수미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 자해소동 기사가 나오면서 이러저런 억측까지도 나오게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제 이 마광수 교수의 지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더더욱 이 오해, 궁금증 같은 게 커진 것 같아요. 뭐냐면 마광수 교수와 김수미 씨가 친분이 없다 평소에. 네. 그래서 좀 행동이 의아하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광수 교수의 소설 그 즐거운 사랑 네. 있잖아요. 그 소설의 연출자 이 강철웅 대표가 한 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은데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때 빈소에서 소동을 벌일 정도라면 평소에 연락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네. 나는 평소에 연락한 걸 잘 못 봤다. 아하. 그러면서 김수미 씨는 생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분이 없다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었던 건데 네.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네. 김수미 씨가 이 마광수 교수님과 정말 네. 친분이 있었다면 교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작품을 한 내가 네.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이 없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좀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미 씨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김수미 씨와 이제 김수미 씨 본인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치도 보내줄 정도로 힘들 때 김치도 보내주고 그랬다. 김수미 씨가 힘들 때 마광수 교수가 보내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마광수 교수가 힘들 때 김치를 보내줬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좀 문맥상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많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지금 강조를 저희와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 관계자도 오랜 친구 사이로 막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김수미 씨가 예전에도 이제 어떤 돌발 행동 좀 그런 게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이번에도 혹시 빈소에서 돌발 행동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억측 오해를 좀 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제작 발표할 때 당시 조영남 씨도 나왔었는데요. 네. 조영남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영남 씨 측이 시청률이 가장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갑자기 돌발적인 아마
제작 발표에서 준비된 내용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영남 씨가 너무나 그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럼 빠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작 발표를 하면서 저 장면이에요. 저렇게 네. 엉망이 되는 상황이 사실 거의 없지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인데 네. 저 때도 이제 뭐 누구 잘잘못 따질 게 아니고 네. 김수미 씨의 어떤 돌발적인 발언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당시 김수미 씨가 잠을 못 잤다라는 나중에 해명도 했고 또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봉합은 네. 됐는데 저런 행동들이 한두 번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 해프닝과 이번 사안을 그대로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김수미 씨 본인이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 때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심란한 마음에 이 빈소에서 목 놓아 울었던 게 이렇게 와전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인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광수 교수의 발인 오늘인데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